자기소개 부탁해. 오프닝용이야? 응. B급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B급 영화를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이 팀에 들어와서 이 다큐를 찍으면서 좀 깊이 알아보고 접해보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왜 웃냐? 야, 뭐 찍냐? 야, 이걸 왜 찍어? 내 이름은 현수민, 탐정이지. 오늘도 또 한 건의 사건이 들어왔어. 어머, 또 사건이 들었다고요? 그래, B급 영화에 대해서 아주 은밀하고 심도 있게 조사해달라던데.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맡은 건 특급 비밀이야. 주의하길 바라네, 미스진. 참나, 저도 B급 좀 본 여자예요. 그거 B급을 한단 말인가? 사실 나는 이번 사건을 보고 잠자고 있던 나의 열정이 피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네. 나는 B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요동치고 코와 귀가 뻥 뚫린다네. 자네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그치? 어머머머머, 누가 B급 덕후 아니랄까봐 잔말 말고 어서 사건이나 해결하러 가요. 그렇지, 출발하지, 미스진. B, 틀어주세요. B는 틀어줘야 제맛이지. B급 영화는 1930년대 A급 영화의 끼워 팔기식으로 찍은 저렴한 영화였다. 하지만 1950년대에 A급과 B급 영화가 분리가 되고 독자적인 B급 영화사들이 생겨났다. 시대가 흐르며 B급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B급을 처음 접했을 때 마치 인류가 양념치킨을 처음 먹었을 때 그런 느낌? 아, 내가 이런 거 보려고 태어났구나. 감격스러워.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모르는데요. 모자란? 엉성한? B급이라는 장르에 열광하는 사람들, 또는 존재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 소수가 열광하는 B급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관객에게 무슨 의미를 전하고 싶은 걸까? 나는 평소 B급 영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팀원들에게 B급 영화 예고편들을 보여주었다. 본 적 있냐?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난 사실 본 적이 있어. 영화는 안 봤는데 이 예고편은 본 적이 있어,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암이 나왔대. 이건 1점이 아니다. 11점을 주고 싶은 내 마음이다. 한국 영화사는 무서운 집전으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자. 세상에. 폰트가? 너무 웃어서 입꼬리가 아파 지금. 잠깐만. 막 너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어가지고 자꾸 웃음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 나 이런 소리 싫어해. 너 공포 영화 진짜 못 봐. 귀엽지 않아?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난 이 편은 못 보겠어. 미안한데. 난 이 이상은 볼 수 없어. 일단 이 영화를 별로 내가 즐겁게 볼 수 없다는 건 알겠어. 아우 되게 재밌었어. 약간 나랑 경민이가 이런 부분에서 취향이 굉장히 반대되는 걸 방금 느꼈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을 알아보고자 학교에서 예고편 상영회를 열기로 했다. 편 영화 상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런 느낌? 상영회는 3개의 B급 영화 예고편을 관람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자에 한해 그중 1개의 본편을 이어서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광고협의회에서 만들었어. 우린 홍보를 위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했다. 너는 왜 이렇게 약간 멍청하게 생긴 거야? 아 이럴 땐 미개하다고 생겼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저를 시켜서 저는 조종당한 것뿐이에요. 승인의 집엔 고양이가 없죠. 자신의 포스터가 아니라며 우기던 승희는 굳이 포스터를 하나 더 만들었다. 분홍꽃잎. 이상한 승부욕이 생긴 경민이와 승희는 설문지에 포스터 선호도 투표를 넣었다. 여러분은 이 포스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포스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우리는 학교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리고 상영회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반응이 나타난 건 이때부터였다. 학생들은 설문지를 작성했고 설문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가 모두 끝나자 희망자들만 남았고 본격적으로 본편 상영회가 시작되었다. 마음의 즐거움은 모두 즐거움을 깨지까지. 졸음과의 사투에서 패배하고 인생의 진리를 깨우친 듯 탄성을 내뱉기도 하며 그렇게 박수갈채 속에서 상영이 마무리되었다. 예고편에 나오는 굴림체가 되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됐고 예고편의 귀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꼭 보고 싶었습니다. 마네킹으로 이용한 귀신이라서 되게 재밌겠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B급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B급 영화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영화. 발성 소리가 막 하면 이 발성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아 그게 제일 좋았어. 그 마네킹이 기다랗게 무슨 나무가 뭐 그거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잖아. 근데 아줌마가 탁탁탁탁 이런단 말이야. 내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없어요. 막 내용을 보고 연기력을 보는 것보다 그냥 내가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B급 영화에 대한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나서 괜찮다, 볼만하다 이런 우울할 때도 보면은 되게 힐링되는 영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우울하거나 그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은 이 영화를 봐서 행복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주머니의 연기 같은 거를 배우고 싶다. 그냥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라서 다른 분들에도 이제 억지로라도 같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보고서 같이 즐기자고 한 번쯤 권유를 볼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1번과 2번이 비등비등하게 비교적 투표를 받았고 3번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점수네요. 보노보노 포스터의 승리였다. 우리는 각자의 상영회 후기를 이야기해보았다. 약간 그냥 영화가 꼭 교훈이나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것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맞아. 그리고 그게 맞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여럿 있었고 우리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가와 마니아들을 만나보기로 하였다. 수미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이게 B급에 대해서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인터뷰를 할 건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에서 영화 비평하고 카페 맡고 있는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B급 영화 잘 모르죠. 완전 모르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다 A급 영화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초 A급 영화들. 다 막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상 타고 이런 것들 이제 미학적으로 분석해 주는 게 제 임무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것과 거리가 있는 게 뭐 B급 이런 거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좀 모자란 엉성한 A급 영화에 관심을 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B급 영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A급부터 에이스 영화라면 이 정도 급은 돼야지. 그게 A급 영화지. 보여줘봐. 자, 여러분. A급 마니아 비평단 선생님을 통해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무서운 집의 양병관 감독님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정성껏 메시지를 남겼지만 감독님은 훗날을 기약하며 거절하셨다. 간절한 마음에 설득을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현수민이야. 이름 꼭 기억하겠네. 훗날 직무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네. 우리가 좌절해 있던 중 익스트림 무비의 김종철 편집장님에게 연락이 왔다. 어떡해. 안녕하세요. B급 영화에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도움이 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급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5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6월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메시지 남겨주세요. 우리 어떡해. 익스트림 무비는 영화 전문 커뮤니티로 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다. 소수성이 강한 호러 전문 사이트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해외 할리우드 영화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의 대형 커뮤니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네, 저는 익스트림 무비 편집장 김종철입니다. 익스트림 무비라는 이름 자체가 B급 영화들, 장르 영화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그 할리우드의 그냥 골빈 영화라고 했어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이제 그런 영화들을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영화로서 작품으로서 인정하고 그 영화들도 뭔가 이제 어떤 비평의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익스트림 무비예요. B급 영화라는 것은 좀 창작의 자유 그런 거를 조금 더 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해요. 예전에는 비주류 영화였지만 그런 호러나 이런 장르들은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그 장르들을 점점 이렇게 집어 삼키고 있는 미라는 대중관객이 보기에는 액션 블록버스터구나 예전부터 쭉 봐온 사람에게는 기본은 뿌리는 호러인데 더 많은 대중을 삼키기 위한 액션과 유머를 적절하게 그냥 집어넣은 장르 영화. 익스트림 무비에서 양병관 감독님과 무서운 집 GV가 이루어졌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편집장님께 여쭤보았다. 모여서 영화를 보고 그거를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사라져버렸어 문화 자체가. 근데 그 영화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런 즐겼던 그런 게 잠깐이지만 그때 다시 느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뭐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한국도 웃어도 보고 그 영화를 가지고 다행히도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오셔서 그 영화를 만드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예전에도 그런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지는 B급 영화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그 영화가 좀 유난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막 씨발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정말 집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독님이 거절하도록 굳이 마음 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감독님하고 인터뷰지 거절했을 때 뭐 내가 무안하거나 내가 미안하거나 뭐 마음 상하거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저는 연락을 해보는 걸 추천해요. 짜릿하고 재미있다? 내 취향의 영화. 좀 오래됐지만 어쨌든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블데드 트릴로지. B급 영화는 첫째도 둘째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B급 영화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급행열차의 질주와 같다. 그렇게 조언과 격려 속에 편집장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우리는 인천에 왔다. 그 이유는 이건 B급이 아니라 그냥 C급이야 이거. 이 말 한마디로 C급 영화를 검색해보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닌 C급 작품으로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전국 극장 개봉까지 이루어낸 분이셨다. 다수의 방송 출연 경력까지 있는 이분. 자칭 C급 영화를 찍는 백승기 감독님을 만나게 되었다. 기사. 원래 감독들은 이 기사를 이렇게 막 부릴 줄 알아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감독님을 따라 카페로 향했다. 감독들은 핫초코를 먹어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이게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달달한 걸 먹어야 당이 이게 뇌를 활성화시키니까. 우리는 그날 이후로 핫초코만 마시기로 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B급도 아니고 그 밑에 C급 영화를 전문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백승기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급 영화와 C급 영화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A급 영화는 만드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고 웰메이드 영화들은 딱 정해져 있고 저희는 웰메이드가 아니고 저희는 웨메이드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 영화. 우리 같은 웨메이드들은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환경에 맞춰서 그냥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작 방식이 다양하고 자유롭다라는 거. A급 무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요만큼의 사람들이라면 B급 무비를 만들고 즐기고 창작자로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 더 늘어난 범위가 이제 B급 무비의 영역. 저희 C급 무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냥 영화 잘 모르고 그냥 뭐 핸드폰 동영상 어플 편집 어플만 갖고도 그날 그 자리에서 영화를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제 저희는 이제 C급 무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은 개념보다는 오히려 확장된 개념이다. 일종의 뭐 영화 민주화죠. 앞으로의 영화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설픈 흉내, 그러니까 그게 기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A급 영화들이 완벽한 장비를 구현해내는 그런 동선이 있어요. 카메라 워크들. 네. 마치 교본에 나오는 그런 거를 감독들이 그냥 손으로 흉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급 장비로 이렇게 했던 네, 거를 그냥 네. 손으로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C? 시발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왜 영화를 만드는지, 왜 영상을 시작했는지를 계속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독님은 얼마 전 촬영을 마친 신작 스틸컷 영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감성에 젖어 있는데 저기 손희용 배우예요. 인터뷰 해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선후배 인연으로 이어져 감독님의 거의 모든 작품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시는 손희용 배우님과도 인터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는 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은 돈이 없으니까 못 찍어야 맞지. 근데 없어도 찍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뭐 내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뭐 하나가 빠졌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기로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게 좀 그런 과정이 매력적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제작을 하는 회사가 배급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 뭐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B급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영화의 다양성이 거의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막 몇백 개간씩 몇천 개간 잡는 그런 영화들이 저희같이 열 몇 개간 갖는 영화들하고 사실 상대도 안 되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그냥 계란에 바위를 친단 말이에요. 바위에 계란을 친 거죠. 그걸 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그냥 무슨 불나방처럼 불구덩이로 그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한국 영화 산업 현실의 무거움을 안고 감독님이 사주시는 닭강정을 먹으러 갔다. 감독님이 사주시는 맛있는 닭강정입니다. 문제는 이거에서부터 시작했다. 애국자들. AI 극복.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AI 극복처럼 소규모 영화들도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요? 전 사실 바닷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지 말재요. 이승희 씨. 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차가 끊길까봐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저는 그냥 막차가 지금 당장 끊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바다를 가니까요. 우리 백승기 감독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승기 감독님의 소개를 통해 우리는 B급 영화 전문 팟캐스트 배드 테이스트와 만남을 갖게 되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B급 장르 영화 전문 팟캐스트 배드 테이스트라고 하고요. 독특하게 B급 영화, 그 B급 영화 중에서도 장르 영화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파고라고 합니다. 파고. 저는 팟캐스트 같이 하고 있는 닥두라고 합니다. 닥두. 병자라고 합니다. 병자. 소수성 마이너리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다른 것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르라는 점에서 B급을 좋아합니다. B급 영화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자본을 대는 스튜디오의 간섭에서 조금 자유롭고 감독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감독들이 그렇게 B급 영화로 시작을 해서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A급 상업영화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고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극단적인 비주얼들, 이 비주얼들을 결국 담아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B급 영화들이라는 거죠.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해 준다는 느낌이 저한테 B급이었어요.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보고 나왔대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데뷔작 이레이저헤드. 주성치의 모든 작품들 그 중에서도 저는 홍콩 마스크 특별히 추천합니다. 일단 이블데드, 그 다음에 이블데드 2, 그 다음에 이블데드 3. 세상에는 A급만 있지 않다. A급보다 훨씬 많은 B급들이 우리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 뜬금없는 점프 것들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왜 여기서 이 컷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컷이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뜬금없음 되게 좋아해요. 비가 오네. 급식 언제 나오나. A급보다 먼저 접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랑하게 됐다. 영화에서 특히 국내 영화들은 기발한 상상력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 B급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몰아가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름에 대한 태도가 결여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 대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대부분이 답이 없고 과정만 있을 뿐인데 세상에는 답을 요구하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답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답이 없는 영화예요. 그냥 과정의 영화예요 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사회하고 연관시켜 보면 저는 천만 영화 혹은 명량 같은 경우는 거의 2천만에 근접한 영화들 저는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한 나라의 국민의 3분의 1 혹은 절반 가까이가 한 영화를 극장 가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영화를 봐야 된다. 저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영화가 계속 한국에서 나올수록 한국의 문화 다양성은 점점 더 추락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히려 지금 제작하시는 영화를 한국 사람 중에 10,000명이 본다. 저는 그게 100배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휴식을 가지자 문득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독일의 대표 연구기관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B급 마니아들의 학력과 성별, 취미 등을 조사한 내용이었다. 결과에선 B급 마니아들은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남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논문에서는 잡식성 문화인이라고도 표현했다. 승희와 나는 이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 끼워 맞추기다라며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B급 마니아라고 자칭하는 그들에게 물었다.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범주에 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그 B급도 약간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사람들이 B급도 좋아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A급이라는 건 가장 보편타당하게 일반인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틀에 맞춘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꼭 지적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에 불만족이 쌓일 수도 있죠. 그것보다는 무언가 규정화되지 않은 독특함, 흔하지 않은 이런 것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규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B급을 좋아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다양성이라는 얘기인 건데 뭐 그런 다양한 뭔가 주류와 다른 뭔가 어떠한 취미를 즐기고 하려고 그러면요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결과 보면 사실 슬픈 생각이 드는 게 이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훨씬 여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회고 학력이 높아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B급을 좋아할 수 있는 거지. 글쎄요, 좀 제 입장에서 아직 좀 슬픈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씁쓸하기도 한 연구 결과였다.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영화 리뷰 유튜버 엉준님과 인터뷰를 나눌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엉준 무비 리뷰 채널의 엉준입니다. 엉덩이가 준수한 남자 엉준. 일단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A급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B급 영화에서 느꼈던 정서가 이렇게 살짝 묻어있는 영화들을 발견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많이 사랑한 작품의 그런 저만 알고 있었던 어떤 이런 B급의 감정들, 요소들이 숨어있는 거를 발견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얘기를 들려줄 때 아무래도 많은 관객들이 그 영화를 같이 관람을 했으니까 아, 이런 포인트가 B급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감성이구나, 재미구나라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주로 리뷰하는 건 최신 영화고 아무래도 오락 영화고 대중 영화들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영화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B급 영화의 재미들도 조금씩 알려드리는 게 또 저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영화의 어떤 재미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비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네, 살쪄요. 뭐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머릿속에만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만들어내서 결과물로 세상 밖에 드러내는 사람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죠.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은 실패한 사람이 그렇지. 실패한 사람. 영화 전문 팟캐스트 매드테이스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충실히 해내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게 이곳을 끝으로 우리의 B급에 대한 여정은 마무리되었다. B급을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B급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어른들. 그들과 함께 우리도 순수한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톡식 어벤져를 제작한 미국 B급 영화사 트로마의 사장 로이드 카우프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김종철 편집장님의 조언대로 다시 양병관 감독님께 연락을 드려보았다. 아직까지 모두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닿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문을 두드릴 것이다. 자, 그럼 휙! 캠코더 비명소리 가능성 저항? 피본수 쌈마이 시체들의 자유 아이디어? 이 모든 게 B급이다. 오늘도 사건 해결! 찍지 마. 수빈아, 지금 너 목소리 비정상들을 끝. 글이 다른 영화. 그 친구가 또 때마침 성대모사를 되게 잘해요. 이 학교 씨 애니고 다니지 새끼야. 네. 이 새끼. 최민식이요. 아, 똑같아. 뭐야? 저게 뭐야? 진짜 너무 나빴다. 아, 진짜 나빴다. 성대모사 시켰고 누구냐고 물어보고서는 뒤늦게 최민식 오니까 똑같아. 저게 뭐야? 안 생각하면 진짜 똑같아. 소리를 찾네. 생각해보니. 네. 이 잡자 쓰러도 뭐지? 이랬는데 똑같아요. 아내분을 사랑하시나요? 셋다 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셋다도 총각이요. 어디서 그런 무리한 질문을 하니? 이게 바로 B급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러면 B급으로 이행시 부탁드릴게요. 이 다큐 정체성은 뭐야? B 키세요. 급. 급하니까. 없어, 다음이.